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1학기 국어 비상 보고하는 글쓰기입니다. 보고하는 쓰를,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표주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것 봐.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을 한대. 라고 합니다. 지호가, 표주야, 조사 보고서가 뭐야? 라고 묻고 있죠. 표주는 이에 보고하는 글을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라고 보고하는 글의 의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글이 무엇인지, 보고하는 글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선우는 이에 따라서 관광지 조사 보고서를 쓰려면 관광지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며 지역 관광지를 알리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관광지를 소개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효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하면 어떻냐라고 제안하고 있죠. 어떤 관광지를 소개할지 소개하는 대상, 즉, 글의 소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여기도 만화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호가 첫 번째로 소개할 관광지가 정해지면 내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선우는 도서부원인 내가 책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미나는 효주와 함께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도 찍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료 수집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인터넷. 책. 그리고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지호는 이에 좋아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것은 다 함께 하자고 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선정되었는데요. 조사 대상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사 기간도 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사 결과 근대문화 골목이 33명의 추천을 받아서 1위를 했고요. 찰공산이 2위, 두류공원이 3위, 서문시장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우가 이 결과를 보고 근대문화 골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지호는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바꾸면 어때? 내 생각엔 두류공원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 왜곡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쓰기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쓰기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전달하면 안 됩니다. 현역 또한 이런 쓰기윤리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보고하는 글은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인터넷에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보고서가 있네. 이름만 바꿔서 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료를 표절하려는 행위로 이 또한 쓰기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기 해서는 안 됩니다. 현우는 이에 대해서도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행위는 표절이잖아. 또 효주는 필요한 자료라면 일부만 인용하고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고하는 글을 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대구 근대문화골목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의 주제를 밝혀서 제목을 정하고 있죠. 글의 처음 부분입니다. 조사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구 근대문화 골목은 우리 구장의 역사와 문화가 잘 남아있는 곳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라며 대구 근대문화 골목이 어떠한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이루고 있는 유적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라며 조사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동기는요. 우리 학교 학생 100명 중 33명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로 근대문화 골목을 추천하였다라는 걸 바탕으로 이 근대문화 골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다라는 설문조사에 따른 조사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다음으로 조사 내용 첫 번째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청라언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청라언덕은 근대문화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청라라는 이름은 푸른 담쟁이라는 뜻으로 1893년경부터 대구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 근방에 담쟁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하였다라며 청라라는 이름의 유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라 언덕에서는 서양식으로 꾸며진 정원과 세 채의 주택이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짓고 자신들의 집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각각의 주택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서 스위츠 주택, 챔리스 주택, 블레어 주택으로 부른다. 현재는 각각 선교, 의료, 교육,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일 만세운동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일 만세운동길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 집결 장소로 향하던 학생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지름길이자 비밀 통로였던 공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성당, 그리고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에 대한 설명도 나타나 있습니다. 끝에서는 소감 밝히고 있는데요. 조사를 하게 되면서 대구 근대문화 골목에는 근대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밝히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골목에서 아름다운 건물과 풍경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가 남긴 흔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관광객들이 근대문화 골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소개하고 있고요. 근대문화 골목에는 우리가 소개한 곳 외에도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더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도 근대문화 골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근대문화 골목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라며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각오 밝히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보고서에도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출처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쓰기 윤리를 지켜 참고 자료, 출처 밝혀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하는 글쓰기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글, 바로 조사, 보고하는 글이겠죠. 보고하는 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지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조사 자료 분석 시 결과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였죠. 따라서 보고하는 글은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합니다. 이렇듯 쓰기 윤리와 관련한 보고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